안녕하세요. 메카롭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여기 수정 부분에 들어와서 첫 번째, 요 구멍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번 강의는 구멍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만큼 제도라든가 아니면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구멍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요번 시간에는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요 구멍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기계 가공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구멍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단면을 보면, 자, 그냥 이렇게 뻥뻥 뚫어주는, 자, 이런 드릴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육각 머리 붙이 볼트가 들어가는, 자, 이렇게 머리가 안으로 구멍에 쏙 들어가는, 자, 이런 형태의 카운터 보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구나 이런 데서 많이 보는 접시머리, 자, 이렇게 생긴 접시머리 형태의 나사 보신 적 있죠? 자, 이런 형태의 구멍도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카운터 싱크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트나 나사를 끼우는 그런 탭 형태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나사산이 나 있는, 자, 이렇게 나사산이 나 있는 이런 형태의 구멍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구멍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구멍들을 인벤터에서는 이제 손쉽게 여러분들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 사용 방법을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구멍부터 보겠습니다. 자, 3D 모델의 다양한 형태의 구멍을 생성하는 기능이다. 그 다음에 볼트, 나사, 핀 등을 체결할 수 있는 홀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단순 구멍, 탭 구멍, 카운터 보어, 카운터 싱크 등 여러 종류의 홀을 생성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구멍들을 이제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구멍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뭐 원을 그려야 되나 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나 싶으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인벤터에서는 이 구멍은 점을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점. 그래서 같이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벤터로 이렇게 넘어오셔가지고, 자, 이제 일단 스케치 들어가서, 자, 구멍을 뚫어야 되는 블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두 점 중심 직사각형 해가지고 약간 좀 여유 있게 가로는 한 50 정도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세로가 한 20 정도로 해서, 자, 이런 형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마무리. 자, 요거를 자, 돌출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돌출로 한 10, 20mm, 15mm만 해볼까요? 15mm. 자, 15mm 정도만 이렇게 돌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대기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자, 여기에, 자, 요쪽에다가 구멍을 우리가 한번 뚫어보는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구멍을 사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점이 필요하다, 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점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평면을 선택, 스케치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고, 자, 요쪽에다가 이렇게 쭉 점을 한번 찍어 볼 건데, 자, 뭐 지금 뭐 치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점을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 다섯 개 정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자, 이렇게 점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구멍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점이 생성이 된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자, 이 구멍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구멍. 자, 구멍을 누르면 얘가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되죠. 그죠?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내가 일단 요거 첫 번째 구멍만 내가 뚫어보고 싶다. 나머지는 나중에 한번 뚫어볼게. 라고 할 때는, 자, 이거를 이렇게 조금 확대하셔가지고, 자, 여기 가운데 점이 있죠? 자, 요거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찍으시면은 취소가 돼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찍고, 자, 여기도 찍고 하면은 이렇게 취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에다가는 첫 번째,
단순 구멍을 그냥 뻥뻥 뚫어 볼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왼쪽에 자, 요런 형태의 창이 하나 뜹니다. 자, 요 창에서 첫 번째 이제 유형을 보시게 되면 자, 구멍이 있고 시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구멍은 뭐냐면은 구멍의 종류, 어떤 종류를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그냥 첫 번째 단순 구멍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탭 구멍, 요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 이제 요런 것들은 좀 특수한 경우에 사용을 좀 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요런 탭이라든가 요런 구멍을 좀 많이 사용하는 업종에 있다라고 하면은 좀 사용을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그냥 단순 구멍과 탭 이거 위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순 구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드릴로 쭉 뚫어 놓은 거예요. 그냥 쭉 뚫어 놓은 거고 탭 구멍은 뭐겠어요? 자, 탭은 나사산이 이렇게 나 있는 그런 형태의 탭이라고 구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요 밑에 보면 시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 구멍이 있긴 한데 이 구멍을 어떠한 형태로 뚫을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 첫 번째 있는 요게 없음입니다. 자, 시트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래? 그럼 너는 그냥 단순 구멍. 자, 요렇게 그냥 드릴로 뻥 뚫는 구멍을 선택을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겠죠. 요게 뭐냐면 카운터 보어예요. 자, 이렇게 갖다 대고 있으면은 카운터 보어라고 이렇게 뜨죠. 그래서 카운터 보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육각 머리 붙이 볼트. 그래서 요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원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육각형으로 생긴 홈이 이제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멍 안에다가 L렌치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렌치를 여기다 꼽아가지고 여기다 돌려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구멍 안에 쏙 들어가는 형태. 머리가 구멍 안에 쏙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접촉 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대부분 카운터 보호로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거의 뭐 다른 건 없어요. 뭐냐면은 요거는 머리가 들어가는 구멍이 이렇게 있고 드립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형태가 아니라 머리 부분이 얇아요. 이렇게 얇고 크고 그 다음에 구멍이 이렇게 작은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데, 자, 요거는 카운터 보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카운터 싱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카운터 싱크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접시 머리 볼트 있죠? 자, 요렇게 생긴 거 머리 부분이 이렇게 기울어진 볼트가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끼울 때 요 각도와 동일한 각도의 구멍을 여기다가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렇게만 설명드리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제 블로그에 정리를 해 놓은 게 좀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요게 이제 카운터 싱크라고 하는 그 공구예요. 카운터 싱크라고 하는 공구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카운터 보어라고 하는 공구입니다. 그래서 카운터 싱크는 머리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뿔의 형태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해서 머리 부분을 요렇게 각도에 맞춰서 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운터 보어는 자, 앞부분은 조그맣고 그 뒤에가 이렇게 넓죠. 자, 요 앞부분에 있는 요게 뭐냐면 자, 맨 처음에 작업을 할 때 카운터 보어 작업을 할 때는 자, 요런 형태의 구멍을 먼저 이렇게 뚫어놔요. 구멍을 뚫은 다음에 요 구멍 안에다가 얘를 쏙 집어넣습니다. 요거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밀고 들어오면 이 크기만큼 요렇게 구멍의 크기가 넓어지는 거예요. 요런 형태. 그래서 요렇게 가공을 하는 두 개의 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다 보면은 구멍이 요런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카운터 보어, 그 다음에 카운터 싱크, 요게 이제 접촉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 개의 형태의 구멍으로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히 보다 보면 자, 카운터 싱크를 아마 가장 어려워 하실 거예요. 자, 카운터 싱크는 자, 여기 카운터 싱크 구멍은 요게 카운터 싱크 구멍이고 요 밑에는 탭 구멍이에요. 탭 구멍. 요게. 그래서
원래 두 개의 부품, 자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의 부품을 서로 결합을 하고 싶을 때는 첫 번째 볼트가 들어오는 입구는 구멍의 형태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 다음 부품에서는 체결이 되게끔 탭을 내주는 거예요. 요거를 탭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그래서 요런 형태로 그냥 맨 처음에는 볼트를 쑥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감아서 들어가는 형태. 요게 이제 대부분은 많이 사용하는 체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카운터 싱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터 보어는 머리가 그냥 요렇게 되어 있는, 요렇게 그냥 직사각형 형태, 그죠? 이런 형태로 그냥 쑥 들어가 있는 형태고, 카운터 싱크는 접시 머리처럼 이렇게 각도로 구멍이 파지는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멍 대충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자, 일단 첫 번째는 단순 구멍을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구멍은 지금 현재 요거 단순 구멍이죠. 그냥 구멍, 드릴 구멍. 그 다음에 시트는 없음으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동작을 보면 자, 종료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봐요. 자, 이 종료는 뭐냐 하면은 자, 요거는 첫 번째 거는 자, 요거는 어느 정도 깊이 내가 원하는 깊이만큼만 뚫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요 유한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거리, 요게 거리라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동 선택이 되어 있는 요거는 뭐냐면 전체 관통. 자, 여기 내가 선택한 면에서부터 그냥 쭉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통 형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뭐냐면 내가 지정한 면까지만 뚫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다시 요게 취소가 되고, 자, 요거를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갖고, 자, 나는 여기 면까지 뚫고 싶어. 라고 하면 이 면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면까지 구멍이 뻥 뚫리게 되는 겁니다. 대충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여기 내가 지정한 면 끝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거는 요 두 개, 앞쪽에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요거는 이제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제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때 면을 선택을 해서 나는 여기 면까지 뚫고 싶은데 라고 할 때 그때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일단은 요 거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거리를 누르면 자, 여기 없던 게 생겨요.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요걸 눌렀을 때, 자, 요 형태죠. 자, 요거 거리를 누르면 뭔가가 하나 생기죠. 자, 여기 뭐냐면 드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릴점. 자, 요 드릴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요거는 단순 구멍은 드릴로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드릴이 내려왔을 때, 자, 드릴의 끝날을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놈이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뭉툭하게 생긴 드릴이 내려오는 건지, 자, 요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뾰족한 거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끝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옆에 거를 사용하게 되면 끝 모양이 이렇게 뾰족한 게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오른쪽 이제 맨 아래에 여기 그림 나와 있죠. 자, 요거는 뭐냐면은 뭐겠어요? 그쵸? 깊이. 어느 정도 깊이로 팔 거야. 그 다음에 드릴의 요 직경은 얼마야? 여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깊이를 제가 이제 요거는 한 10 정도로 해볼까요? 10 정도로 파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크기를 한 5mm, 5파이 정도만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5파이에 깊이가 10짜리인 이런 구멍이 생성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자, 요 플러스는 뭐겠어요? 그쵸, 요거는 추가 작업을 할 때 뭐 다른 점들이 있으면 추가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요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빠져나올 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밑에 보시면 고급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고급 특성을 누르면은 시작, 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상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에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요 고급 특성은 저도 여태까지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용 안 하셔도 된다. 모르셔도 된다. 근데 나중에 뭐 좀 더 인벤터를 좀 더 깊게 자세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인벤터 전문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 요거를 사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기능사 시험을 보는 기능사라든가 또는 다른 기계 자격증을 따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자, 일단 플러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플러스를 누르면 자, 여기 이제 완성이 됐고 나머지 거가 또 다시 또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요것도 첫 번째 거만 빼고 나머지는 컨트롤 누르고 선택해서 취소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자, 요거는 단순 구멍으로 가고요. 자, 시트를 카운터 보호로 해볼게요. 자, 카운터 보호로 하면 자, 여기 밑에 종료라든가 방향, 드립점 요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대부분 카운터 보호로 뚫을 때는 관통형으로 많이 뚫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 거에서 탭을 내서 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거리보다는 대부분 카운터 보호는 자, 이런 형태의 관통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머리 부분, 그 다음에 머리의 높이, 그 다음에 볼트에 몸통이 들어가는 요 홀, 드릴 지름을 세 군데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기능사 시험을 보시려면 카운터 보어 요거는 거의 뭐 필수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카운터 보어 사이즈를 M3부터 M6 정도까지는 대략적으로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KS 규격이 아니에요. KS 규격으로 저는 아직도 좀 이상하긴 한데 왜 KS 규격으로 이 치수들을 안 넣어 놓는지 저는 그걸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찾아보고 요거 그래서 KS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창에다가 카운터 보호 규격이라고 치면은 표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 규격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규격들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요 카운터 보호 규격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자, 여기 카운터 보어라고 치시면 돼요. 여기 밑에 보면 규격 이렇게 나오죠? 연관 검색어에 자, 요걸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쉽게 보시면 이미지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미지. 자, 이미지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금 여기 나오진 않네. 자, 여기 지금 제가 네이버에서 카운터 보호 규격을 치긴 했는데 왜 안 나올까요? 여기 이미지는 있는데 자, 요걸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런 형태로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아까 여기 제 블로그에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긴 했어요. 그죠? 자, 여기에 있는데 요걸로 볼까요, 그냥? 그냥 요렇게 검색하셔갖고 요걸 보셔도 됩니다. 요걸 보셔도 되고 제 블로그에 있는 걸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볼트 드릴 구멍 및 카운터 보호 지름 및 깊이 치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KS 미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KS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상하긴 해요. 이렇게 다 사용하긴 하는데 자, 일단은 여기 볼게요. 자, 카운터 보호는 요 셋 중에 뭐냐면 깊은 자립하기를 바로 카운터 보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호칭에 보면 M3, M4, M5, M6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드릴 요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사이즈는 뭐냐면 요 드릴 사이즈는 요 놈이 드릴 사이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은 자립하기에서 엔드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요 엔드밀은 뭐냐면 이 머리의 지름이에요. 머리의 지름. 자, 그 다음에 이 깊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요 깊이입니다.
요 깊이, 머리의 깊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치수를 되도록이면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M3부터 M6까지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근데 이거 막 억지로 외우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요. 그런데 연습을 좀 많이 하다 보면 계속 찾게 되겠죠. 계속 찾다 보면 자연적으로 요거는 암기가 돼요. 암기가. 특히 동력전단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M3, M4잖아요. 그죠? M3, M4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치공구에서는 M3부터 M6까지 골고루 나옵니다.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M6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연습할 때는 M4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M4의 경우에는 드릴이 4.5, 머리가 8, 그 다음에 머리 깊이가 4.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베터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머리가 8이었죠. 자, 그 다음에 머리 깊이가 4.4. 그 다음에 요게 드릴이 4.5란 얘기예요. 요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요렇게 미리 보기로 요런 형태로 뚫린다라고 보여지죠? 요렇게 해서 여기 플러스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카운터 보호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좀 이따가 요거 한번 단면으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습해 볼게요.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요거 취소, 요거 취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여기서 카운터 싱크로 가볼게요. 자, 카운터 싱크를 눌러주시면은, 자, 요런 형태가 뜨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머리의 입구 부분의 지름과, 그 다음에 요 각도, 그 다음에 드릴 구멍의 지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거 사이즈를, 자, 요 카운터 싱크를 한번 볼게요. 자, 카운터 싱크 규격은 어떻게 나오냐? 자, 요거는 각도하고 그 다음에 깊이, 요 깊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드릴밖에 안 나와요. 희한하죠? 자, 그래서 여기 위에서부터 밑으로 2.3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4.5 드릴점과 만나는 이 지점이 있겠죠. 요 지점, 요 두 개 지점. 자, 다시 요 두 개의 지점이 이제 만나지게 될 거예요. 그죠? 2.3이 뛰고 4.5가 뛰면 그러면 요 만나는 지점에서 양쪽으로 45도씩 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규격상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그런데 인벤터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벌렸을 때 이 거리, 요 머리찌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정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해보고 미리 요 정도는 얼마 정도 되지? 요거는 스케치가 했을 때, 요거 했을 때 한 8 정도 나오는구나 라고 하면 여기다 8 적어주시면 되고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소수점으로 나옵니다. 소수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소수점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통해서 이 머리 지름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연습이니까 자, 요것도 그냥 8로 가고요. 요거 4.5 똑같이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기울어진 이런 구멍이 생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취소. 자, 요거 갖고 이제 연습해 볼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탭. 자, 여기 구멍 유형에서 자, 탭. 자, 탭으로 오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 자, 대부분 탭을 가공을 할 때는 요 시트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쭉쭉 뚫어주는 이런 탭의 형태가 가장 많고, 자, 요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레드 유형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스레드 유형은 스레드는 뭐냐면 요 나사산을 스레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ISO 국제 규격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미터법, 매트릭이죠. 자, 미터법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형에서 자, 이거 누르시면은 여기 ISO 매트릭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선택.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나오죠. 자, 이 크기는 뭐냐면 이 직경, 요 지름값을 얘기합니다. 자, 탭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탭이 요 볼트가 들어오는 게 예를 들어서
M6짜리다. 들어오는 게 M6짜리다. 라고 하면은 똑같이 크기를 6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정해 보시면은 자, 여기에 M6에 곱하기 1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곱하기 1 뒤에 숫자는 뭐냐면 바로 피치를 얘기해요. 피치. 자, 여기서 이제 피치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도 계시겠죠. 자, 나사산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옆에서 보면. 자, 피치라고 하는 거는 이쪽 나사산에서 다음 나사산까지 요 거리를 피치라고 해요. 요 거리. 그래서 얘가 좁으면 좁을수록 가는 나사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처음에 설정이 되는 M6 곱하기 1, 맨 처음에 설정되는 얘는 뭐냐면 보통 나사예요. 미터 보통 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터 보통 나사는 뭐냐면은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그냥 M6짜리 볼트 하나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판매가 되는 그런 나사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외에 좀 특수한 얘기 곱하기 1이라고 했을 때 이 피치 1보다 더 작은 놈들도 있을 거고 더 큰 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더 작은 놈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더 작은 것들은 대부분 가는 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눌러 보시면은 아이고 어디 갔죠? 다시 자, 여기서 스케치를 다시 한번 살려보고, 자, 구멍 누르신 다음에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탭 아이소메트리 프로파일,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6으로 하기로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지정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지정을 누르면 자, 1보다 작은 숫자들이 여기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 뭐예요? 그쵸? 가는 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좀 가는 나사, 다른 피치가 작은 그런 부품들이 들어올 때는 그거에 맞춰서 탭을 또 뚫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피치를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할 거 없으니까 놔두시고, 자, 그 다음에 클래스는 등급을 얘기합니다. 이 등급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방향이 있어요. 이 방향은 뭐냐면 왼 나사냐 오른 나사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특수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 그냥 오른 나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동작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거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 그 다음에 관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탭 같은 경우는 위에서 다른 부품이 붙을 때는 대부분 유한의 형태로 해서 일정한 깊이만큼 탭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 높이를 20으로 잡아놨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두 개의 거리 값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거리 값이 뭐냐면 나사산이 뚫리는 나사산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나사산. 그래서 탭 길이가 돼요. 탭 길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는 뭐냐면 자, 탭을 가공을 할 때는 요걸 먼저 아셔야 돼요. 자, 탭을 자, 요 형태에서 탭을 가공할 때는 자, 이 탭이 지금 6짜리잖아요. 그럼 6보다 살짝 작은 6보다 살짝 작은 구멍을 먼저 이렇게 살짝 뚫어놔요. 그 다음에 탭핑기로 이렇게 구멍을 조금 넓혀가면서 나사산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넓혀가면서, 그래서 이 두 개의 작업을 통해서 이 탭이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드릴로 먼저 쭉 뚫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드릴로 쭉 뚫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끝에는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요 깊이가 자, 요 깊이 드릴 깊이를 자, 예를 들어 10 정도로 뚫어놨다라고 볼게요. 자, 그렇게 하면 자, 여기서 이제 도면에 딱 봤더니 자, 탭이 예를 들어서 한 8mm만 뚫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도면에 탭을 8mm, 탭 길이를 8mm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다고 하면 드릴 작업을 할 때는 대부분 플러스 1.5에서 2mm 정도 여유 있게 더 뚫어 놓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드릴 깊이는 조금 더 깊게 뚫어 놓고,
그 다음에 탭은 좀 짧게 이렇게 내요. 그래야 원하는 길이만큼 쭉 뚫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 만약에 탭 길이가 10이에요. 근데 드릴도 10으로 뚫어놨을 때 자 여기서부터 탭을 내서 쭉 들어가겠죠. 이렇게 탭을 내서 쭉 들어갔을 때 자 여기서 정확하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딱 끝날 수가 있냐 이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딱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드릴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쭉 뚫어 놓고 그 다음에 탭을 중간에서 원하는 길이만큼만 이렇게 작업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 탭 길이에 플러스 1.5에서 2mm를 드릴 깊이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탭 길이를 15 정도로 해 볼까요? 자, 15로 했을 때 요 정도까지 내려오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거를 그러면 얼마로 해야겠어요? 아, 요거 지금 잘못 눌렀네요. 자, 요거를 15. 자, 그러면 요거를 17로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17, 2mm 정도 플러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세하게 보시면, 자, 드릴 깊이는, 자, 드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7mm고, 자, 15mm를 당겨보면, 자, 탭은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탭은. 아시겠죠? 이런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탭이 완성이 다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플러스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자, 이렇게, 나사산이 쭉 나죠. 근데 이건 실제적으로 이렇게 판 건 아니고,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로 해볼 거냐면, 요거는 이제 관통형으로 그냥 쭉쭉 뚫어볼게요. 자, 그 다음 거는 똑같이 6으로 가고, 그 다음에 관통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요 관통형은 요 길이만 여러분들이 탭 길이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요 탭 길이 있죠. 자, 요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딱 끊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탭 길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끝까지 요 전체 길이만큼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기계 제도를 하면서 사용되는 구멍들은 여기서 다 표기가 된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이제 단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단면 보려면 그냥 뭐 따로 보는 방법은 있지만 저기 스케치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가운데 평면을 스케치로 들어가서 제가 한번 잘라서 봐볼게요. 자, 요렇게 보시면은 자, 어때요? 자, 구멍의 형태들이 이렇게 다 표현이 되죠? 요거를 제가 조금 돌려가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뚫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요런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런 형태의 구멍으로 뚫리는 거고, 자, 우리가 도면화 할 때는 요 형태로 도면을 그리는 거죠. 요 형태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찍찍 그려가지고 외형선으로 표기를 해주고, 자, 지금 여기에 점점점점 박혀 있는 요 부분은 단면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요렇게 해치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여기 첫 번째 요게 단순 구멍, 그 다음에 요게 카운터 보어, 그 다음에 요거는 카운터 싱크,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탭이 됩니다. 탭. 그래서 요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계 제도를 하면서 사용하시게 되는 그런 구멍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구멍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요 구멍은 맨 처음에 점이 필요하다. 점. 내가 요 구멍을 뚫고 싶은 부위에 가운데 센터 점을 먼저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구멍, 요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구멍 작업을 쭉 해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블록 하나 만들어 가지고 쭉쭉 연습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멍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구멍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못깎기와 못따기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간단한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요거는 이제 3D 못깎기, 3D 못따기이기 때문에 이제 2D에서만 계속 하셨던 분들은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봤고, 그래서 그거 사용법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구멍 정말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명령어니까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좀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못깎기, 못따기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 뵐게요.